예, 오늘도 국회는 거대 여당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은 불참을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상임위 법사위 어제 넘어갔고 오늘 본회의 통과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공포가 되면 당장 김태현 변호사님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너무 빠른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예상됐던 거죠. 숫자석으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소위에서의 법안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간결하게 중단하고 신속하게 처리 상임위 통과시켰던 여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시키고 통과시킨 거 이건 예상된 수준이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법이 당장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2+2, 예전에는 주택임대차가 2년 보장했던 게 2+2, 원하면 4년까지, 임차인이 원하면 4년까지 보장되는 거고, 더군다나 전세금을 올리는데 매년 5% 정도밖에, 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아마 앞으로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까지 이제 소급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부터 적용이 되되 문제는 임대인 중에 일부가 특히 소급 적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면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최종 결론은 아마 헌재까지 가서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리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곧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임대차법입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투표에 앞서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후 항의 표시로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야당 초선의원인 제게 어제는 진실로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 국토교통, 행정안전이 모두 같은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정착한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전 정권을 적폐로 귀적짓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한 번 여당은 영원한 여당이 아닙니다. 요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치고 선 책임자들의 오늘 국회의 숫자로는 반대 토론하셨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죠? 결국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퇴장을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빨리 법안 처리해서 속도를 내겠다. 그런 속내는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고 알 수 있는데 확실한 건 그래도 이 절차를 생략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나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처리 전례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제 기억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이 법안 소위라는 것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단히 민주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의 소위위원이라도 최소한 무소속이나 정말 소수 정당의 소속의 의원이라도 소위에서 반대를 하면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한 2주 또는 한 달이라도 좀 숙려 기간을 갖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끌어보고 도저히 안 됐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소위를 통과하고 또 상임위에서 거기서 또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상임위 소위 구성도 안 돼 있죠. 상임위 자체에서 토론도 안 했죠. 법사위 소위 구성도 안 됐죠. 법사위에서 토론도 안 됐죠. 그리고 본회의 와서 사실은 토론 간단하게 하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아무리 짧아도 저 시행기간이 5년, 10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 보이는 제도고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몇 달은 좀 묵혀가면서 생길지도 모르는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한 번씩은 머릿속에 그려보고 나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건 집권 여당이 급해도 너무 급했고
절차 생략이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물론 자신들이 나중에 가서 이게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로 통과를 시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게 이제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유권자 국민들이 표로서 판정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집권 여당에서는 그런 자세로 아마 저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대 여당의 이 밀어붙이기 속도전 논란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고 배운 초선 의원들이 재선 3선이 되면 이 대한민국 국회가 더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6석의 의미라는 게 시물이 밀어붙여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일을 하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 옆에 화면을 보면 범여권인 심상정 대표, 야당 초선 의원들도 앞으로 이제 보복을 다짐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고 했어요. 이도원 의원님.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잠깐 언급했듯이 본인들이 어쨌든 여당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책임 있게 가는 건지 봐야 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언론과 야당의 이제 앞으로 책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 여당에서 보기에도 너무 우리가 입법을 강행 질주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앞뒤 안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강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국회법 그 58조가 규정하는 그 절차를 다 따라서 회의를 했느냐. 또 그리고 그동안 관례를 따라온 그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우리가 지키고 해왔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여당으로서 국정 혹은 이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할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아마 거기에 이번에는 그 치중한 것 같습니다만, 또한 그 여당은 국회를 지금 대표하는 또 그 정당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회라는 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래서 아까 그 조수진 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소속 상임위원들이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통과시키는 게 이건 그야말로 통법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스스로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법이 정말 사흘 만에 이렇게 통과돼서 내일 의결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큰 권한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당장 이제 모레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는 오로지 여당이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은 아마 다음 내년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어떤 판단을 하든 뭐 심판을 하든 아니면 이걸 지지해주든 유권자가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이 이제 잘 판단을 하시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렇게 심의도 없고 토론도 없이 처리가 되면 전세 시장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가지고서 세금을 인상하는 노력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십니다. 실질적으로 주고서 다시 뺏어가가지고 그 자체가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정말 야당의 주장처럼 세입자와 그리고 집주인 간의 여러 가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겁니까? 그렇죠. 야당은 지금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세입자 보호하자는 정책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법으로 강력하게 이 집주인들을 규제하게 내놓으면 이미 벌써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수억씩 폭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2+2, 4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4년치의 임대료를 미리 올려받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미리 신상을 파악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고 집을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전세 매물 자체가 매우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유니스 구원 말처럼 전세 제도 자체가 빠르게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 전부 다 월세를 놓죠. 왜 전세를 놓겠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식의 지적을 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전세 갱신 청구권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게 1989년도의 일입니다.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88년도까지는 서울시 전세가 상승률이 7%였는데 이게 2년이 되자 89년도에 26%대, 그리고 90년도에는 17% 가까이 2년 연속 폭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2년에서 4년이 되게 되면 그때 이상의 전세가 폭등이 올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국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법안이지만 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전세를 구해야 되는 세입자들, 다수의 선량한 세입자들이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몇 달에 걸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그 부분은 앞으로 부작용이 나오게 되면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이 졸속 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그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신규 계약 기간이 2+2로 해가지고 끝났을 때 신규 계약일 때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 목소리 바로 이어서 한번 화면으로도 볼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매물들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법이 좀 그 부분도 안타깝다. 그럼 월세로 바뀌는 현상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안타깝다, 어쩔 수 없죠, 아쉬운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거 저희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진행자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니, 저 부분은 진행자 질문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저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을 누르면 풍선이 한쪽이 이제 바람이 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어떤 한 지점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서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이제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흐름에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질문이 날카로웠던 거예요. 자, 2+2 끝나면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막으려면 2+2가 아니라 2+2+2+2+2+2 한 10년 하면 사실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너무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2+2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4년마다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 때 통과되더라도 앞서 이제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문가인데 이거 전세제도 붕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물론 유니스 의원의 말이 다 맞을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 관련 국토위 또 법사위에서 국회 전문위원회 보고서 보면서 소위에서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둘씩 토론을 하고 문제점 가급적이면 문제를 좀 완화시켜서 그래서 법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 그냥 군사작전을 뚝딱뚝딱 해서 통과시켜버리니 이제 부작용이 나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집값이 11%가량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경실련에서 발표한 그렇지 숫자를 않습니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 얼마나 아파트는 올랐습니까?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택이 11.3%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인용하셨던 강정원의 자료는 네네.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택이죠. 일반 주택과 연립주택을 네네. 합친 겁니다. 그렇죠. 장관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보는 이유는 아파트 값을 여쭈었는데 주택과 연립주택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체감에 맞지 않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그런데 맥락만 보면 정말 장관은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게 감정원의 저런 방식의 통계가 과연 국가가 공인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은 네. 집값이 특히 수도권의 상당 곳에 이 핵심되는 곳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또 30, 40대들은 내가 언제 거기서 집을 살 수 있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된 장관의 답변과 뭔가 좀 비전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물어보는 질문의 본질의 취지에 충실한다면 사실 거기 그 질문에 걸맞는 대답이 나와야죠. 근데 사실 11%다, 감정은 통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비껴나가는 그런 답변이라고 봐야죠. 본질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뭐 아까 지금 국토부 장관의 상황 인식 얘기를 했는데 여당의 한 의원은 다주택자를 향해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그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이도원 의원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이 정말 심각하니까 지금 현장이 속도전 있게 입법을 해서 빨리 이것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거에 동의할 국민들도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이시라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또 반대로 계실 것 같거든요. 글쎄요, 어떤 뭐 제야의 평론가면은 몰라도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가. 아니, 지금 통합당에서 뭐 그 자료를 먼저 냈더라고요. 본인은 뭐 주택은 한 채긴 하지만 가족 명의로 여러 가지 부동산도 있고 한데 저 말이 왜 모순되냐면은 우리 소위 말대로 하면은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최근까지는 도둑에 해당됐겠네요. 그리고 우리 박영선, 추미애,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이분들도 도둑이자 범죄자이거나 였거나 이렇게 되고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홍은동 집을 팔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범죄자이자 도둑이 될 수도 있지 않는 겁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물론 주택 거래를 70년간 임대라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긴 하지만 거기도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신을 생각하면은 소위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